정연아, 이제부턴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 회식 후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선언했습니다. 결혼 4년 공평을 외치던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엔 늘 특별 대우, 친정은 늘 뒷전. 정연은 그날 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끝까지. 석 달 후,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의 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집엔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설치되었다고, 분노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받았어? 정연이 꺼내든 건 바로 은행 통장과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름 불러드리며 반갑게 인사 나눌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김정연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습니다. 빨간 펜으로 네모를 그으며 어버이날 양가 방문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울 외곽 25평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팀장이라는 직함답게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에는 장을 볼 품목들이 빼곡했고 부모님 댁까지의 동선, 각 봉투에 넣을 용돈 금액까지 칸칸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아, 이번에도 똑같이 하자. 우리 부모님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남편 최상우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끝을 길게 빼며 웃었습니다. 그 말투는 4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문장은 정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를 더 챙기고 장모는 뒷전인 남자들이 많다는 주변 언니들의 하소연을 들어왔던 정연에게 상우의 그 약속은 믿음직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갈비 세트 2개, 과일 세트 2개.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상우가 상자를 들다 말했습니다. 오, 이건 생각보다 무겁네. 정연은 상자 4개를 나란히 놓고 살펴봤습니다. 포장지는 똑같았지만 미세하게 한쪽 상자가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내 착각이겠지. 공평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인데. 그녀는 메모지 한쪽 귀퉁이에 작게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상우는 회사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했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었습니다. 정년보다 3살 많았고 결혼 초기에는 집안일도 함께 나눠 했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정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반 인연은 괜찮았습니다. 명절 선물, 용돈, 생일 선물 모두 양쪽을 똑같이 챙겼습니다. 정연은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이따가 몇 시에 출발할까? 정연이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10시쯤? 먼저 우리 부모님 댁 들렀다가 장인어른 댁 가면 되지. 그래, 그럼 준비 마저 할게. 정연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께 드릴 반찬도 몇 가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고등어 조림. 정연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들과 주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 한구석엔 아까 본 택배 상자의 두께 차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그이가 그럴 리 없어. 시계는 9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별말 없이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일을 다 도와주진 않더라도 양가 부모님은 공평하게 대해주니까요. 정연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물 좀 줄래? 상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연은 손을 씻고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고마워. 상우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평하게 산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이 결혼은 괜찮을 거라고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연은 준비해둔 봉투 4개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는 각각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시부모님께 드릴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정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여보, 이거 두께가 다른 것 같은데?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내 돈을 좀 더 보탠 거야. 이번에 성과금이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표정은 묘하게 우쭐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하지. 양쪽 50만 원씩으로 맞추면 되잖아. 정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장인어른 장모님은 과일 잘 안 드시잖아. 지난번에도 반쯤 남기셨고. 정연의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가? 정연은 봉투를 내려놓고 상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과일을 남기셨던 건 이가 안 좋으셔서 그런 거였어. 그래도 마음은 받으셨잖아. 정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엔 미리 얘기할게.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드리는 게.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라디오를 틀었고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연의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 현관문을 활짝 열며 반겼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며느리도 왔고. 정연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응,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등산 가셨어. 조금 이따 오실 거야. 윤말수는 상우의 손을 잡아 끌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준비해온 선물 상자와 반찬 용기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윤말수는 상우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새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도 나왔어요. 상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들리는 모자의 대화 소리가 정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왔고 4명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윤말수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야?
그냥 조금 드리는 거예요. 상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상우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연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 이명자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라, 얼른 들어와. 정연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어머니의 냄새가 정연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정연은 준비해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선물 상자를 거실에 놓았습니다. 상우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시죠? 그래, 우리야 뭐 늙은이들이 늘 그렇지. 아버지는 웃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늘 감사드려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우리가 뭘 해줬다고. 너희가 잘 사는 게 제일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연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정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상우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상우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정규직 전환 심사 보류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이불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연은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 침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의 두께 차이, 상우의 가벼운 말투, 시어머니의 환한 표정, 어머니의 손사래. 정연의 가슴 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평이란 게 대체 뭘까?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주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상우가 몇 달 전부터 제안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한번 가자. 효도 여행. 정연도 좋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 한옥 펜션은 고즈넉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마루에는 2개의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식사하기엔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상우는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포장해 왔습니다. 3개의 포장 용기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상우는 부모님 앞에 삼계탕 2그릇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인삼과 대추, 밤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 윤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참 효자네. 그런데 정연의 부모님 앞에는 삼계탕이 아니라 반찬 몇 가지가 대충 밀려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 한 모. 정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보, 삼계탕은? 상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3개밖에 없어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정연의 어머니 이명자는 재빨리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김서방, 우린 이 정도면 돼.
하지만 이명자의 젓가락 끝이 공중에서 잠시 맴돌았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을 정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연의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반찬만 집어먹었습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라면이 더 좋아. 정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삼계탕을 맛있게 드셨고 친정 부모님은 라면을 후루룩 드셨습니다. 상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연과 상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이불을 펼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삼계탕 왜 3개만 샀어? 상우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3개밖에 없다고 했어.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럼 다른 메뉴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식당을 알아봤어야지. 정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에이,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해해 주시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돌멩이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이게 공평인가? 이게 약속을 지키는 건가? 정연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연과 상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쾌적한 환경. 2사람 모두 승진을 했고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들이 전날 밤 상우가 장보기 메모를 낭독했습니다. 아버지는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갈비 2kg, 어머니는 잡채 좋아하시니까 당면 1봉지, 그리고 과일 2박스. 끝. 상우는 메모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전 좋아하셔. 동태전이랑 애호박전 조금만 준비하면 안 될까? 상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주 드시잖아. 굳이? 그 한마디 굳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날에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거야. 상우는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부침가루 좀 사올게. 근데 너무 많이는 말고. 집들이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상우는 거실을 정리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윤말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네. 우리 아들 대단해.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명자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정연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우는 시아버지 앞에 갈비찜을 큼지막하게 덜어드렸고 시어머니 앞에는 잡채를 수북이 담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정연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동태전, 애호박전, 김치전까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정연은 부친 전을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친정 부모님 앞에 전 접시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전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우리 딸이 부쳐준 전이 제일 맛있어. 하지만 상우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전도 좋지만 갈비찜이 진짜 별미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드세요. 상우는 다 먹은 갈비찜 접시를 친정 부모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먼저 나가셨고 친정 부모님이 나중에 나가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넌 행복하냐?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떠나고 정연과 상우만 남았습니다. 정연은 설거지를 마저 끝냈고 상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연은 싱크대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평은 말이 아니라 습관인데 왜 그의 습관은 자꾸 한쪽으로 쏠릴까? 정연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들었던 그 약속,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언젠가는 큰 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정연은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연말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팀 실적은 좋았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납 오류율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팀원들은 정연의 꼼꼼한 관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막내 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연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고생은 너희가 더 많이 했지. 올해도 고마웠어. 정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입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아직 회사 회식 중이었습니다. 정연은 코트를 벗어 걸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상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늦게 끝날 것 같아. 먼저 자. 정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와. 밤 11시가 넘어 상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연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우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습니다. 정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많이 마셨어? 상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 부장님이 쏘셨어. 분위기 좋았어. 정연은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상우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소파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연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볼이 벌개져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연이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려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연아, 솔직히 말할게.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상우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턴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 정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상우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벌잖아. 굳이 반반일 필요는 없지. 난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 더 잘 해드리고 싶어. 정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모시겠다던 그 말. 그 약속은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정연은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후회 안 해. 이게 현실적이잖아. 내가 더 많이 벌면 내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연은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끝까지.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정연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해해주니까 고맙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정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정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상우는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 대로 해보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우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정연은 침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정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부모님을 챙긴다.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정연은 은행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연은 월급도 상우보다 적지 않았고 저축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상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정규직 전환 심사 보류 안내였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상우의 그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정규직 전환이 보류된 지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올해 전환 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상우는 그 사실을 정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술에 취해 각자 부모님 챙기자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사실 상우의 월급은 정연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늘 자신이 더 많이 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연이 자신의 월급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우는 그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잘 나가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상우는 휴대폰을 이불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정규직 전환 보류라는 문구가
눈을 찔렀습니다. 상우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정연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정연은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정연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상우의 선언. 그럼 정연도 자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연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원 원무팀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의 수납 업무, 보험 청구 확인, 민원 응대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원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9살, 입사 3년 차인 서연은 정연을 많이 따랐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팀장님, 올해 병원 품질 개선 성과급 최상위로 잡혔대요. 야간 수당이랑 특근 수당까지 합하면 꽤 클 거예요. 정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가 그래? 정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김대리가 살짝 귀띔해줬어요. 팀장님이 올해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으셨대요. 정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문 안 나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서연이 씩 웃었습니다. 팀장님은 말보다 기록이잖아요. 항상 묵묵히 일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시잖아요. 정연은 서연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보다 기록.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연은 화려한 말보다는 꾸준한 실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뢰를 받았고 팀원들도 정연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상우는 늘 말로 약속했지만 실천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퇴근길 정연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올해 입금 내역 많으시네요. 재테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연은 통장을 받아들고 화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월급, 성과급, 야간 수당, 특근 수당. 숫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합산해 보니 상우 월급의 약 1.8배였습니다. 정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우는 늘 자신이 더 많이 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연이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액수를 따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우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연도 자신의 방식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연은 은행에서 나와 근처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투명 파일 몇 개와 라벨 스티커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가 모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연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식당 영수증, 택배 영수증까지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을 열어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드린 용돈, 보일러 수리비, 병원비, 건강검진비, 모든 내역을 파일에 담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정연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파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기록이구나. 정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정연은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딸.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이명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보일러 요새 어때? 아, 그거 쓸만해. 아직 괜찮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친정을 방문했을 때 보일러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음이 밤새 들렸고 방 온도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연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바꿔드릴게요. 새 보일러로. 에이, 그게 무슨 돈이냐? 우리가 쓸만한데. 엄마, 나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봄에 남해로 2박 3일 여행 가요. 항공권은 내가 예약할게. 정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 무슨 일 있냐?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정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미안함과 다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우가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으니까요. 정연은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남해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4월 중순, 날씨 좋은 주말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왕복표 3장을 예약했습니다. 부모님 2분과 정연 자신의 표였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상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상우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연은 책을 덮고 침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친정 갔다 올게. 정연이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고,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정연은 이불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화점마다 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되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연은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식품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다 한우 세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특등급 한우 3kg. 가격표를 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정연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포장을 해주는 동안 정연은 옆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건강식품 코너였습니다. 홍삼 세트, 오메가3 관절 영양제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2손 가득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연은 차에 짐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정연은 안마의자 코너로 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목부터 종아리까지 전신 마사지가 가능하고요. 온열 기능도 있습니다. 정연은 직접 앉아봤습니다.
등받이가 천천히 젖혀지고 안마 롤러가 허리를 눌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배송은 이번 주 안에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주소만 알려주시면 바로 배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연은 친정 주소를 적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정연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항공권만 출력하면 준비는 끝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현관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쇼핑 다녀왔어? 상우가 물었습니다. 응, 명절 준비 좀. 정연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백화점 영수증과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투명 파일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정연은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며칠 후 친정 부모님께 안마의자가 배송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이게 뭐냐? 안마의자라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매일 앉아서 쓰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우리가 무슨 호강이냐? 엄마, 나 이제 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딸아. 내 마음 잘 받았어. 전화를 끊고 정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효도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날 저녁 정연은 식탁 위에 영수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항공권 예약서, 모든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영수증이랑 확인서. 상우는 서류들을 집어들고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안마의자? 항공권? 대출 받았어? 상우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월급.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 버는데 이런 걸 사? 정연은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성과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내가 묻지 않았어서 말 안 했을 뿐, 난 숨긴 적 없어. 정연은 파일을 상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연의 월급, 성과급, 각종 수당, 모두 합치면 상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각자 효도하자며? 그럼 난 내 부모 챙길게. 정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상우는 파일을 내려놓고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상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연은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의 원칙대로. 그 한마디가 상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 얘기 들었어. 어머니한테 사줬다며? 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평생 명품 가방 한 번 안 가져보셨어. 이번에 하나 사드렸어. 그럼 우리 엄마는? 상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상 각자야. 공평하잖아. 상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은 선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던 말.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찔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체면이 스스로를 조였습니다. 정연은 상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내 원칙을 따른 것뿐이야.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상우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11시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상우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정연은 침실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상우는 베란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 윤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내 장모님이 명품 가방 받으셨다며? 윤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에서 다들 얘기하더라. 내 장모님이 백화점에서 가방 메고 다니시는 걸 봤대. 비싼 거라던데?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연이가 사드린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상우는 애써 변명했습니다. 윤말순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너희는 부부잖아. 사부인한텐 명품 가방 사주고 나는 뭐냐?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뭐라도 사드릴게요. 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말순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내가 공평을 그렇게 외치더니 이게 뭐냐? 우리는 뒷전이고 사돈네만 챙기냐?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말순은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상우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상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질책, 정연의 냉정한 태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모든 게 뒤엉켜 상우를 짓눌렀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연아. 정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정연은 여전히 책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창피를 당했잖아.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연은 그제야 책을 덮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창피는 말값이야. 넌 말했고 난 지켰어. 정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상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은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오래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평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야. 내 습관은 내 신뢰를 깨뜨렸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상우는 애원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아. 내가 그은 선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상우는 정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난 피곤해. 정연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상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공평을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았고 아내를 무시했으며 체면만 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상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상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자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연은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정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정연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연은 병원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모든 영수증, 이체 내역, 통화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신청할 수 있나요? 원하시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서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정연은 병원으로 돌아가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꺼내 한 줄 한 줄 작성했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첨부 서류 목록. 모든 칸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정연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고 마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연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첫날이었습니다. 정연은 손에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상우가 걸어왔습니다. 상우는 정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조정실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고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최상우 씨, 김정연 씨, 들어오세요. 조정실 안은 아담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조정이니 양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김정연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 재산은 법대로 나눕니다. 다만 저는 각자 부모님께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 지출은 모두 청구인의 독자적 의사로 이루어진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먼저 각자 부모님을 각자 챙기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연은 상우가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 조정위원은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우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한 말이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 일관되게 양가를 차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연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절 선물 영수증, 용돈 봉투 사진, 여행 중 식사 차별에 대한 증인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을 따르되 각자 부모님께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연은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연은 법원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연은 핸들을 잡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4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앞섰습니다. 정연은 시동을 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남해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항공권과 숙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 이명자와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왔냐?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연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네, 엄마. 출발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해 바닷가는 평화로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정연은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연아, 이제 괜찮은 거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뭘. 이제 내 얼굴빛이 봄이네. 두 사람은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휴대폰을 꺼내 팀원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다음 분기 품질 개선 목표는 환자 대기 동선 개선으로 잡자. 말보다 기록, 우리의 원칙, 계속 가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연은 1도, 3도 이 원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정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게. 정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정연은 그 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평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말로 꾸미던 공평은 체면이었고 조용히 지키던 공평은 사랑이었습니다. 정연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조용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바닷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연은 어머니,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정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실벽에 걸린 액자, 남해의 바다와 두 여자의 웃음. 그 사진은 정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날이 온다면 그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평은 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연은 기록으로, 상우는 체면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지켜지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